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8월 13일, 14일 해외 축구 1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메헌 vs 엑셀시오르. 네이메헌, 지난 시즌 네덜란드 1부 12위. 홈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팀 홈 득점이 원정 득점보다 2배 상승하는 등 공격적인 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넓어진 뒷공간으로 인해 생기는 수비적인 리스크. 득점만큼 실점도 홈에서 되려 많은 팀이다. 전력 차이가 꽤 있는 엑셀시오르를 상대로는 수비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를 감안하면 다득점 양상을 기대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엑셀시오르, 지난 시즌 네덜란드 1부 15위. 지난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생각하면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난 시즌 캄비르를 2대 0으로 잡은 것 이외에는 원정 승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문제는 캄비르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약한 공격력을 가졌던 팀이라는 점. 홈에서는 몸으로 비비는 플레이를 통해 하위권 팀을 잘 잡아내기도 했지만 홈에서 몰아치는 유형의 네이메헌은 오히려 운영이 상위권 팀과 가깝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네이메헌과 오버 2, 5를 예상해보는 매치다. 네이메헌이 홈에서는 상당히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고 전진하는 것을 고려한 선택지. 원정에서 극도로 약한 엑셀시오르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 난관이 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네이메헌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메헨 승 5 오버. 브레스트 vs 랑스. 브레스트,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14위. 공격력은 중하위권 팀답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 꽤 수비적인 능력을 잘 보여주면서 선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앙부터 다수의 태클을 동반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전진을 막아버리는 모습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평가. 랑스가 중원을 쓰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일단 상대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다. 랑스,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2위. 지난 시즌 가장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고 득점은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단 3-4-3 전형으로 공격 시에는 패스기를 만들고 수비에서는 압박 그물을 감싸는 플레이가 꽤 자연스럽다는 평가. 물론 브레스트가 압박 라인으로 상대 전진을 저지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고 본인들의 원톱도 득점력이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랑스가 밸런스를 발휘한다면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것. 그러나 브레스트의 거친 플레이도 불사하는 플레이 스타일과 이로 인해 랑스의 전진이 다소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더 2, 5를 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 상황이다. 랑스 승 5 언더. 알크마르 vs 고어 헤드이글. 알크마르, 지난 시즌 네덜란드 1부 4위. 알크마르가 의외로 득점력에서 고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근 보여주는 결과에 비해서 다득점 양상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난 시즌에도 중앙을 틀어막고 측면으로 공이 도는 것을 유도하는 팀에게는 꽤 고전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시즌 경기 5장을 받은 징계가 1라운드 소급 적용된 측면 윙어 칼슨의 결장도 꽤 치명타가 될 수 있을 듯하다. 고어 헤드, 지난 시즌 네덜란드 1부 11위. 일단 알크마르를 공략할 만한 전략, 중앙을 틀어막고 역습이라는 플랜 자체는 세워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시즌 고어 헤드는 공세적으로 나섰을 때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편에 특히 원정에서의 실점이 17경기 33실점으로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고어 헤드가 보여줄 플랜의 안정성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알크마르가 이기기는 할 것이다. 고어 헤드의 원정 경기력과 실점 억제 능력은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수준. 다만 알크마르도 핵심 윙어가 없는 상황에서 고어 헤드가 중앙을 틀어막고 공을 측면으로 계속 몰아버린다면 공격력이 꽤 꺾일 가능성이 높다. 언더 2, 5 스코어를 추천하는 이유다. 알크마르 승 5 언더. 페예노르트 vs 시타르트. 페예노르트, 지난 시즌 네덜란드 1부 1위. 일단 경기를 주도할 것은 확실한 상황. 높은 라인을 직선적으로 공략하는 하위권 팀들에게 발목을 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페예노르트의 지난 시즌 최소 실점 순위는 1위라는 점에서 이 역시도 믿을 만하다. 일단 공을 잡은 선수를 포위하면서 드리블 이외에는 선택지를 잘 주지 않는 타입인데 온더볼 양상에서 불리한 모습을 자주 보이는 하위권 팀들은 이에 걸리면서 별다른 수를 잘 쓰지 못한다. 시타르트, 지난 시즌 네덜란드 1부 13위.
지난 시즌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의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매우 약했다. 기본적으로 잠그는 상황에서도 슈팅 억제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지난 시즌 11라운드에서 페예노르트와 1대1로 비기는 소소한 이변을 만든 경기에서도 33개의 슈팅을 허용하기도 했다. 페예노르트가 빅찬스를 모두 놓치지 않았더라면 무승부는 어림도 없었을 결과. 결국 공격보다는 수비에서의 약점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페예노르트의 승리와 핸디캡 승리도 노릴 수 있다. 일단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인데다 상대의 롱볼 지향적인 뒷공간 공략도 압박과 선택지 축소로 대응이 가능한 타입이기 때문이다. 시타르트가 지난 시즌 경기를 주도하는 상위 6팀에게 매우 약했다는 점도 페예노르트의 압도적 우위를 예상하는 요소다. 페예노르트 승 5-오버. 브렌트포드 vs 토트넘. 브렌트포드 지난 시즌 잉글랜드 1부 9위. 토니의 공백이 상당한 고민. 8개월 선수 생활 정지라 올 시즌에는 사실상 없는 선수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롱볼로 빌드업의 대부분을 이룬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다. 문제는 공격수 영입 링크가 이선이나 측면 자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장 링크 나는 선수가 직선적인 윙어 피오렌티나 곤잘레스다. 토트넘 지난 시즌 잉글랜드 1부 8위. 일단 수비는 몰라도 공격은 확실히 합격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팬들은 공이 앞쪽으로 쭉쭉 나가는 것을 보고 콘테 시절에 겪었던 답답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의 주전 멤버들을 이겨내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주전 센터백이 반더벤 로메로로 구성되면 기본적인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토트넘의 승리를 점치는 매치다. 토트넘의 공격 페이스가 상당히 올라와 주포 토니가 출전이 불가능한 브렌트포드보다는 가지고 있는 패의 개수가 공격에서 더 많다. 토트넘의 수비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면 오버 2-5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 승 5-오버. 클레르몽 vs 모나코. 클레르몽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8위. 강한 수비적인 밸런스로 지난 시즌 극후반기 매우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PSG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이끄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수비진에서는 거친 플레이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실점을 틀어막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스타일이다. 물론 압박을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지만 모나코의 수비에 변수가 많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모나코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6위. 살리수와 디사시를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갑자기 뎁스가 얇아진 센터백 라인의 보강은 성공. 그러나 아디 휘터 감독이 라인을 매우 높게 끌어올리다가 멘헨글라트바흐 시절 팬들의 원성을 들었음을 고려하면 모나코의 올 시즌 문제도 수비가 될 가능성은 농후한 상황으로 본다.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도 더 좋지 못한 안정감을 보여줘도 마냥 이상하지는 않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오버 2-5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다. 클레르몽의 상위권 압박 능력은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고 모나코는 감독의 극단적인 전술과 지난 구단에서의 행보가 가장 큰 변수. 클레르몽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PSG도 잡았던 저력을 보여준다면 의외로 승점 1점을 따내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무승부 5-오버. 몽펠리에 vs 르하브르. 몽펠리에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12위.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을 믿어볼 만하다. 일단 수비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도 전진을 선호하는 편이라 수비를 공략당하기 쉬운 상대인 맞불 양상을 만드는 팀에게는 약하지만 하위권같이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는 결과도 곧잘 챙겨왔던 편. 르하브르가 2부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가져왔지만 애초에 득점력으로 장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팀이다. 라인을 높이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 지난 시즌 프랑스 2부 1위. 지난 시즌 2부에서도 처참했던 득점력이 고민이다. 스탯대로라면 경기당 2골 가까이는 넣어주어야 할 기대 득점 수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팀을 1위로 이끈 것은 수비였고 최다 득점 기록은 9위에 불과했다. 결국 몽펠리에와의 라인 싸움에서 전력 차이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아 보인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몽펠리에의 승리를 점친다. 르하브르의 공격력이 2부에서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던 터라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고 전진하는 몽펠리에가 가질 리스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몽펠리에가 몰아치는 성향이라 웅크릴 수밖에 없는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승점 3점을 곧잘 따냈다는 점도 몽펠리에에게는 긍정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몽펠리에 승 5-오버. 낭트 vs 툴루즈. 낭트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16위. 낭트의 지난 시즌 특성은 수비를 단단히 하고 대신 득점력이 어느 정도 희생이 되었다는 것. 그러나 수비의 핵심이 빠지자 급작스럽게 수비가 흔들리는 등 시스템적인 면보다는 선수 개인의 기량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다.
결국 경기 내에서 경기력을 90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공격력은 툴루즈보다도 아래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툴루즈,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13위.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대신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에게 약했는데 당장 지난 시즌 낭트를 상대로 1무 1패로 부진했다. 다만 프리시즌에서 낭트보다 더 수준이 높은 수비와 역습을 보여주는 팀인 로마와 오사수나를 모두 2대1로 잡아내는 등 낭트 같은 팀을 올 시즌에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품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툴루즈의 승리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지난 시즌 약했던 유형인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들을 프리시즌에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 낭트가 90분 내내 경기력과 수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도 툴루즈의 승리를 점치는 이유. 오버 2, 5를 점치거나 핸디캡으로 안정성을 챙기는 것도 괜찮다. 툴루즈 승 5 오버. 알메러시티 vs 트반테. 알메러시티, 지난 시즌 네덜란드 2부 3위. 1부에서도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점유율과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노에 가깝다. 트벤테가 리그 내에서도 점유율을 가져오는 플레이를 하는 팀 중 가장 좋은 팀이라는 점도 있지만 지난 시즌 2부 2위 팀이었던 헤라클레스와 즈볼레도 1부에서는 롱볼을 주로 쓰는 약체의 입장이었기 때문. 결국 알메러시티도 1부의 격차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듯하다. 트벤테, 지난 시즌 네덜란드 1부 5위.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줄어드는 모습. 결국 이 때문에 시즌 모든 리그 패배를 원정에서 기록했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기대 득점은 2점대가 넘고 점유율 유지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보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안정성을 추구한 결과라고 봐야 할 듯하다. 애초에 원정에서도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리는 팀들에나 약했지 하위권 팀은 잘 잡는 편이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트벤테의 우세를 점치는 경기다. 원정에서도 득점력은 몰라도 점유율과 기대 득점은 늘 높은 편이었고 애초에 알메러시티가 일부에서 지난 시즌 보여주었던 점유율 위주 플랜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트벤테도 원정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편 언더 B, 5를 점치는 것도 합리적이다. 트벤테 승 5 언더. 셀타비고 vs 오사수나. 셀타비고,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13위. 베니테즈 감독을 선임했다. 다만 지난 시즌 사사리와 수비 역습으로 재미를 보았던 팀이 점유율을 중시하는 감독을 선임한 것 자체가 의문. 산 3-3을 주로 사용하는 베니테즈인데 아스파스가 노장인데다 피지컬이 부족해 윙어나 원톱으로 쓰기 어려운 선수임을 감안하면 스스로 주포의 파괴력을 깎아먹는 전술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오사수나,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7위. 올 시즌에도 역습과 강력한 압박의 힘을 보여줄 예정. 팀의 주포인 아빌라도 여차하면 수비라인 구축에 힘쓰면서 1차적으로는 실점 억제를 상당히 중시한다. 셀타비고를 상대로 무리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이며 한 골 차이의 승리를 노리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 웬만한 하위권 팀은 지난 시즌 오사수나의 이 플랜을 제대로 공략하지도 못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오히려 오사수나가 유리할 수 있다. 베니테즈의 전술이 셀타비고 선수단의 특성과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높은 라인을 구성했을 때 지난 시즌 셀타비고의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었다. 물론 오사수나도 득점력 자체는 떨어지는 팀 언더 B, 5를 예측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오사수나 승 5 언더. 스타드렌 vs 메스. 스타드렌,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4위. 홈에서의 렌 경기력과 밸런스는 믿을만하다. 원정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대에게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면서 실점률이 2배가량 늘어나는 편, 그러나 상대가 웅크리는 빈도가 높은 홈에서는 공격력을 투사하면서도 공을 자신들이 소유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실점도 0점대로 잘 억제하고 있다. 메스가 약팀의 입장이라 원정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 메스, 지난 시즌 프랑스 2부 2위. 지난 시즌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승격에 성공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꽤 많다. 일단 2부 리그에서도 평균 점유율이 50%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앞서 언급했듯이 렌은 상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꽤 강한 모습을 보인다. 두 번째는 기동력이 좋은 공격수들이 대부분 키가 작고 피지컬이 왜소하다는 것, 1부 리그 수준의 압박과 피지컬의 공격진의 파괴력이 급감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렌의 승리를 기대한다. 메스가 원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웅크리게 되면 렌 입장에서는 공수가 모두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렌이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90분 내내 공세적인 포지션을 취할 것이고 렌의 핸디캡 승리도 예상해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이다.
스타드렌 승 5-5. 첼시 vs 리버풀. 첼시, 지난 시즌 잉글랜드 1부 11위. 일단 프리시즌에서는 숙제와 좋아진 점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좋아진 점은 지난 시즌 별 활약을 못했던 추쿠에메카의 성장이 눈에 띈다는 점, 잔디가 좋지 않았던 경기장에서도 본인이 공을 쥐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은 충분히 인상적이었다. 다만 스털링이 이를 모두 날려먹는 등 공격진의 결정력을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 리버풀, 지난 시즌 잉글랜드 1부 5위. 중원 세대 교체는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나 아직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선수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 공격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난 시즌 측면에 의존했던 페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수비 1차 저지선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스러운 상황. 그래도 살라가 개막전에서 6경기 득점에 성공하는 등 개막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위안이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일단 리버풀의 주포 살라의 개막전 기록이 좋고 지난 시즌 문제가 되었던 중원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온 리버풀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 그러나 리버풀도 중원의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잘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리버풀도 실점 가능성을 보아야 할 것 오버 2-5와 리버풀 승리를 추천한다. 리버풀 승 5-5. 비아레알 vs 베티스. 비아레알,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5위. 잭슨과 추쿠에제의 이적으로 인해서 올 시즌도 최전방 기복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베티스를 공략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측면을 활용하면서 기동력을 살리는 것, 베티스의 페이스는 철저히 지공에 맞추어져 있고 템포가 느린 것이 수비 복귀에서는 단점이 되는 등 기동력이 좋은 역습 성향을 살린다면 적은 점수차로 승리하는 그림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티스,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6위. 올 시즌 관건은 수비보다는 공격. 페키르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중반에야 돌아올 수 있는데 당분간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할 이스코의 폼이 완벽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일단 6개월간의 공백이 있던 선수라 경기 감각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듯 앞서 언급한 기동력 문제 때문에 역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격형 미드필더가 부진하면 팀의 전반적인 득점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비아레알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 일단 두 팀의 컬러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지공 위주의 베티스보다는 비아레알이 가지고 있는 패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지난 시즌 베티스가 득점력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수비력. 프리시즌에도 실점 억제력은 잘 발휘하고 있어 다득점 양상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비아레알 승 5 언더. 스트라스부르 vs 리옹. 스트라스부르,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15위. 비에이라 감독을 선임.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의 확실한 버티는 힘과 역습이라는 컬러를 부여한 감독이라 스트라스부르 입장에서는 수비력을 키우고 팀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리옹을 상대로도 라인 전진을 유도한 뒤에 기동력 있는 자원들로 카운터를 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데 비에이라 감독이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을 선호한다는 점도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리옹, 지난 시즌 프랑스 1부 7위. 블랑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고민이다.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할 때 점유율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세부 전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소위 공돌리기만 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 정석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변화를 주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어도 할 말은 없고 전술적 경직성 때문에 상대가 카운터 전술을 들고 나오면 고전하는 양상도 잦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생각보다 스트라스부르가 괜찮은 결과를 낼 듯 점유율은 허용하되 골은 주지 않으면서 상대 뒷공간을 노릴 것이고 비에이라 감독의 전술이 성공적으로 이식된다면 리옹을 상대로도 수비 페이스를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 핸디캡을 주고 스트라스부르의 승리를 점치는 것도 좋다. 무승부 5-5. 헤타페 vs 바르셀로나. 헤타페,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15위. 위날, 제프 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득점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진지하게 노리지는 않을 것. 지난 3번의 바르셀로나 맞대결에서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은 수비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헤타페의 사사기 두 줄 수비를 이식하고 유로파까지 보내본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매우 수비적인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다. 바르셀로나,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1위. 지난 시즌 리그 18실점에 그친 수비력과 중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올 것을 생각하면 수비는 걱정이 안 된다. 문제는 덴벨레의 이적으로 인해 생긴 측면 공백과 공격. 레반도프스키도 이제는 밀착 마크를 당하면 지워지거나 측면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 나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헤타페의 극단적인 수비에 꽤 고전하는 편이었는데
1대 0으로 이긴 헤타페 상대 마지막 경기에서도 기대 득점은 1점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 양상 앤드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가 헤타페의 전적 상 강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승리를 하더라도 신승 양상의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에 대놓고 펼치는 수비 전술에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고 공격진에 이탈자가 없는 상황은 아니다. 바르셀로나의 승리와 언더, D5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르셀로나 승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